시간 덕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비잉앤도잉에 참여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스텝으로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 드윌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비잉앤도잉에서 BD토크에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되게 표정이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렇게 표정을 지을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었는데 오늘 앞에 발표 몇 개를 보니까 오늘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수민이가 더 약간 훨씬 더 끝까지 나가면서 쟤는 그래도 좀 정상적이네 라는 이야기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단어들은 그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별로 안 이상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간이라고 답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저는 충분히 되게 중요한 거지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앞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는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관점으로 쳐다보는지 앞에서 아까 그 시간 덕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덕후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이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제가 거의 매일 보는 게 있어요. 엑셀에 있는 제 시간을 보는 건데요. 제일 소중한 거라고 하니까 자주 보면 좋잖아요. 어떻게 보냐면 그냥 시계를 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중에서 지금 몇 시간이 지났고 몇 시간이 남았지? 그리고 이번 주 중에서 며칠이 지났고 며칠이 남았지? 그리고 이번 달 중 또 며칠이 지났고 며칠이 남았고 제 인생이 만약에 80살까지 산다면 그 중에서 얼마나 지났을까? 그냥 80살 중에 80살을 사는데 지금 32살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첫 취업한 시점부터 제가 50살까지 일을 한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일을 했을까? 시간을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버지, 어머니한테 적용을 해보면 아버지가 만약에 80살까지 사신다면 얼마나 시간이 지났고 얼마나 남았지?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80살까지 사는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얼마나 지났고 얼마나 남았지? 이걸 거의 매일 아침에 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한테 사람들이 가끔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도 시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전 당연히 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했었고 그때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제가 2015년인가 2014년 비잉앤도잉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기록해보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은 기록을 하는데 왜 시간 기록을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돈은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 결제 내역이 날라오고 아니면 결제할 때만 기록하면 되는데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 방법을 알 수 있겠다라는 걸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 모든 것을 시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비잉앤도잉인데 비잉앤도잉에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몇 시간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각자 그 목표를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입했나요? 라는 거를 메시지로 던졌어요. 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쟤는 그냥 시간 변태야 이것만 나왔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가 8,760시간의 기록인데 이거는 24시간 곱하기 365 그러니까 24시간 1년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기록했냐면 여기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간의 기록을 시작을 했고 작년에 재작년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작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8,760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상은. 그리고 시간을 기록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록한 시간들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시간의 기록의 시작은 작년에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발표 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8,760시간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라고 하면 기록한 방법이랑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1시 30분부터 6시 반까지 잤고 6시 25분부터 7시 10분까지 준비하고 샤워를 했고 그리고 7시 10분부터 7시 27분까지 식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한 6,000줄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뭐 실제로는 엑셀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제가 기록하는 부분은 요 QRST 이 부분이거든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제 엑셀 시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란색을 입력을 하면 나머지 초록색들의 값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게 2017년인지 2016년인지 뭐 5월달인지 4월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함수를 걸어놓은 거고 제가 만약에 수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걸 훨씬 더 잘했겠지만 저는 최첨단 반수동 기능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회사에서 엑셀을 조금 굴려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엑셀을 조금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면 하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피벗을 돌려보자. 피벗을 돌려보고 싶어요. 돌려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 하루거든요. 하루에 이 섹션별로 그 색깔이 가왔던 행동들을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검은색은 잔이에요. 그리고 이게 1, 월, 화, 수, 목, 금, 토 거든요. 그러면 이 하얀색은 당연히 회사에 있는 시간이겠죠. 회사에 있는 시간 중에서 순수히 업무를 한 시간만 딱 계산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을 볼 수가 있어요. 잠자는 시간, 뭐 그리고 일하는 시간, 가족들이랑 보낸 시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액티비티별로 하나씩 쪼개보자 라고 하면 자는 시간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공부한 시간, 이동에 쓴 시간, 사람들 만나는 시간, 그리고 뭐 회사에 있었던 시간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아까 잠시 뭐 잠을 되게 조금 잔다고 말씀하셨는데 잠 그렇게 자면 바로 그 다음에 많이 자요. 예, 그렇게 해서 바로 회복을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잠을 계속 조금만 잘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을 기록하다 보니까 일주일 무리하면 바로 몸에서 이상이 오는구나 약간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볼 거는 지난 10주는 이제 그 피벗의 필터를 주로 걸어서 뭔가를 바꾸겠죠. 10주 동안을 보고 그 다음 볼 수 있는 건 또 한 달씩 보면 10달 동안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봐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그래프를 내가 오늘 시간 중에서 9시네 라고 인지하는 거랑 원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 이만큼이 지났네 라고 눈으로 인지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이것만 봐도 조금 그렇구나 뭔가가 느껴져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제랑 비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인데 어제 나의 하루랑 비교하는 것보다 생각해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이랑 비교하는 게 더 뭔가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시즈널리티가 있으니까 특히 요일성이 굉장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일별로 비교해서 보기도 해요. 뭐 이렇게 본 다음에 이때는 회사를 안 갔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흰색이 없으니까 월요일인데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거꾸로 돌아볼 수도 있고 다시 그럼 그때 그 데이터를 까서 볼 수도 있죠. 사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모든 액티비티를 다 엑셀 뭐 함수로 걸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때 갑자기 무슨 특이점들이 딱딱 튀는 값들이 있으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특이점들이 만약에 유의미한 행동이라면 이렇게 하려면 나는 시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별로 보는 거고 한일별로 보는 거고 이제 시간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 KPI를 잡습니다. 제가 지금은 ST 유니타스라는 회사에 있는데 이전에 동대문 쪽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는 제가 사는 집이 안산이었어요. 그럼 안산부터 동대문까지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지하철에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40분 정도 돼요. 딱 지하철 문이 열려서 지하철 문이 닫히고 이 시간만 하면. 근데 그때 제가 되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작은데 이동 시간이 되게 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중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보자. 그리고 공부 시간이랑 비교해보자. 라고 해서 총 공부하는 시간이랑 이동 시간 중에 공부하는 시간의 비율을 막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KPI를 잡고 일주일을 계획해보기도 하고 뭐 그냥 순수하게 이동 시간을 계산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수면 시간을 계산해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제 엑셀에 있는 하나의 그 시트인데요. 뭐 여기에 이제 제가 입력하는 로 데이터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일별로, 그 주별로, 월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반자동 기술이고요. 저는 빨리 승민님한테 배워서 문단에서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제가 느낀 점은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시간을 기록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간으로 따지면 어디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 회사가 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돈을 주거든요. 제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30% 이상의 시간을 회사에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럼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좀 공유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시간을 잘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건 뭘까요? 시간을 잘 쓰는 건 뭐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데요. 첫 번째로는 제때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급하게 뭔가 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제때 도착하고 제때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시간관념이 되게 있는 사람,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차원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농업사회나 초기 산업사회 시대에는 거의 하는 일이 반복 업무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해내는 사람이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효율을 되게 높이는 사람. 그리고 나서 이런 매트릭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따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의 종류가 많아지고 뭔가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우선순위 종류를 따지고 뭐 굉장히 많은 컨설팅 보고서나 아니면 시간 관리하는 책들에서 이 매트릭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인데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저희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지금 막. 그러면 100만 원을 저축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거든요. 저축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민이 저축하는 이유는 뭘까요? 100만 원을 저축하려면 제가 제 생각에는 미래에 돈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같은 돈이라도 그 시간을 차이를 주는 건데 결국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나중에 계속 더 많이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이 프레임을 그대로 시간에다가 갖다 쓰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미래에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려면 3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긴급성과 중요성, 뭐 시그니피컨트도 중요성이지만 시그니피컨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긴급성이 얼마나 그 문제가 그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빠르게 다가올 거냐라는 문제라면 그 임포턴트는 얼마나 큰 문제냐라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의 축을 더 둬서 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라는 프레임을 한 번 더 들이대면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고 여행을 정말 너무 가고 싶고 여행이 되게 큰 문제인데 지금 여행을 가는 것보다 뭔가 하나를 더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여행을 더 다닐 수 있어 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미래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해주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특정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또 좋은 말을 했는데 포커스 터널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업무가 떨어졌는데 이걸 첫 번째 단계에서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면 안 하면 바로 그만큼의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자동화 시킬 수 있나? 자동화 시킬 수 있으면
뭐 프로그래머들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프로그래머는 10분 동안 노가다를 하면 할 수 있는 작업을 1시간 동안 코딩을 해서 2초 만에 끝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10분 동안의 노가다가 6번만 넘어가면 이건 분명히 의미 있는 일로 바뀝니다.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수미님이 저한테 해준 적도 있고요. 그럼 자동화시키면 그거를 그 다음부터 일어나지 않는 시간으로 바꿔서 저한테 시간을 더 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나? 내가 안 해도 되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우거나 자동화시키거나 다른 시키거나 이 터널을 지나서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미룰까? 미뤄도 된다는 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그게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루는 거는 다시 돌아가서 이 터널을 나중에 다시 돕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 터널을 3번을 돌리면. 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 프레임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수미님의 발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자동화는 정말 저에게 많은 얘기를 줬었고 그리고 위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고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기록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증명하고 싶은,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같이 믿었으면 하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고 있지만 사실은 감이 되게 애매한데 만약에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을 지금 제가 1년 동안 기록한 것처럼 기록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러면 만약에 스티브 잡스 또는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의 한 30년 동안의 모든 24시간의 기록을 다 모아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면 저 사람이 한 번에 그냥 운으로 성공한 거야. 쟤는 원래 돈이 많았어. 빌 게이츠가 원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소수의 몇몇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비율은 시간을 잘 쓴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성장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것을 증명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시간을 이렇게 써야겠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인생에 걸쳐서 진짜 이 생각을 사람들이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기록하자. 제 스스로한테 지금 프로젝트 이름은 타임 프로젝트고요. 3단계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록 방법을 설계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었으니까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대충 알겠으니까 시간 기록하는 방법을 만들고 이제 자동화를 해야죠. 기록과 분석을 지금은 엑셀로 최첨단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기록과 분석을 편한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저 말고 가능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는데 사실 비잉앤도잉에 계신 분들이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 주위에 있는 어떤 그룹보다도 더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고 그런 성장하려고 하는 누구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형태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기록되는 형태의 뭔가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럼 이쪽에 다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 한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되게 다 잘 성장해 있다면 세상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엄청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까지 끝날 거고 2018년부터 이것을 할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크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시간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3차원적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 터널이라는 걸 한번 돌려서 어디에다 시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3단계로 구성된 제 타임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단계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던지고 싶은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곳에 쓰자라는 게 제가 제일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제 생각엔 시간이고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곳에 쓰면서 그 시간의 비율을 다 늘리는 게 저희가 뭐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아까 앞에서 첫 번째 발표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미리 알아서 시간 먹기 이영님의 발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 들고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일단 네, 위원님은 아침에 엑셀 본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나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하나씩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하나씩 보여드리긴 했는데 하나의 시트가 투데이라는 시트가 그걸 보여주는 시트입니다. 그거랑 어제 본 시간들, 어제 지난 시간이랑 앞에 있는 시계들과 몇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거의 1년간 기록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1년간 기록해 오시면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중간중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시간 배분이 바뀌는 것을 보셨나요? 아니면 뭐 정말 개선되고 있으면 느끼면서 뭐 뿌듯함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개선된 첫 번째 그 질문이 두 가지잖아요. 개선된 적이 있냐, 그리고 뿌듯함을 느꼈냐. 개선된 적이 있냐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선이 됐다가 다시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하는데 이게 반복되는 걸 느낄 수는 있어요. 제가 어떻게 찾냐면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일주일은 시간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하루는 어떤지를 보고 그거와의 차이를 보거든요. 그 차이가 몇 퍼센트 이상이 있다면 내가 오늘은 조금 뭔가 실수했나? 뭘 다시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뿌듯함은 조금씩 전체적인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긴 한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느껴지는데 제가 여기서는 시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믿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마이 게니치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단 세 가지뿐이다. 첫 번째는 사용하는 시간을 바꾸는 것,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 그리고 사는 장소를 바꾸는 것, 그리고 결심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 말을 저는 되게 믿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쓰는 거에다가 추가로 뭘 더 기입하기 시작했냐면 장소랑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기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미님이었다면 그 코드를 해서 했겠지만 저는 삼성도 강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시키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저도 코드를 좀 배우고 있어요. 아까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생활 코딩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코딩을 배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비잉앤두잉 비디토크 공지가 한 두 종류로 나왔는데 첫 번째는 사진을 모아서 보내는 형태로 한번 나왔고 두 번째로는 링크를 따라서 이렇게 미는 형태로 뭔가 해서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이거 한번 고쳐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생활 코딩에 있는 사이트들 보면서 그냥 실습해서 만든 거 한 일주일 동안. 근데 그때 수미님은 사실 이거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이긴 한데 수미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구글부터 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거 한번 고쳐봐야겠다.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 이게 오토메이트도 안 되고 델리기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만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했더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고 제가 요새 고민하는 거는 손발을 고민하거든요. 시간과 집중 우리 곱해져야 성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좀 같이 회사를 가더라도 회사 안에 앉아만 이렇게 하고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도라는 게 빵이면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 집중 관련된 생각에 집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 여기서 지금 EOD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비잉앤두잉 자매 모임에서 EOD를 저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기록하는 거는 매일 제가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노력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무의식 중에 집중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집중하려고 노력해서 집중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거는 후자거든요.
왜냐면은 무의식 중에 집중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되는 거라서 제가 원할 때 할 수 없어요. 근데 원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 기록하는 것 중에서 EOD 컬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 시간을 쓴 다음에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그 EOD라는 숫자를 사실 하나는 계속 보고 있고요. 그거는 최근에 기록하기 시작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은 잘 워킹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집중에 대한 거는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내일부터 나는 실행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약간 프랙티컬한 질문을 하면 기록을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밥을 먹다가 내 밥 시간을 기록해야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루에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행위가 바뀔 때마다 하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누르고요. 엑셀에서 컴퓨터를 켜서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모바일 엑셀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하는 거는 행위가 끝난 시간만 입력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기억을 찾아서 한꺼번에 컴퓨터로 입력을 시키는데, 그래서 행위가 끝날 때마다 입력하는 게 원칙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위가 끝날 때마다 그걸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기억에 의존해서 가까운 시간을 적어요. 근데 생각보다 흔적이 되게 많아요. 문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카톡 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흔적을 많이 남기고 가는 데가 결제하는 데거든요. 결제하고 갈 때 행위가 바뀌긴 해서 그때 포인트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서 사실 하루에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큰 범위 안에서는 오차 없이, 그러니까 오차가 크지 않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을 쓰게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데이트에 3시간만 해야지 했는데 더 늘자 어떻게 해서 2시간 쉬어야지. 그 남은 그 시간에 대한 값이 아까우세요 혹시?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는데요. 라이브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고요. 다른 예시로 바꿀게요. 예를 들어서 뭔가 한 시간만 컴퓨터를 하려고 했는데 3시간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적고 거기서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 별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일어난 변화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냐가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생활 구성이 많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두 시간 바뀐 건 한 달로 다 스택을 쌓아놓고 보면 별로 티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감을 많이 주는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을 기록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기록한 거를 내가 직접 이제 보고 스스로 피드백하고 이제 전략을 계속 바꿔서 세우는 건데 피드백의 텀은 어느 정도 되고 그 피드백을 하는 시간은 이제 몇 시간 정도로 잡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5분이고요. 하루에 5분이고 그거는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그 시계 볼 때 한 번이랑 그 시계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페이지. 그때 한 번이랑 자기 전에 제 리뷰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물론 지쳐서 잡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한 5분 정도를 보고 하고 그리고 매주 주말에 한 번 다시 일주일을 다시 검토하고 매월 다시 한 번 검토합니다. 매주 검토하고 전략을 수정하고 들어가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거의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 이상을 저 엑셀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제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저는 모르거든요. 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근데 저는 숫자로 나타나는 게 진짜 거의 대부분의 유의미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 많은 두 분 정도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문.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시간에 대한 3차원적 시각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코스터널에 대한 거랑 그 관련 소스가 어디서 네. 그 공유 좀 같이 해주세요. 그거 이따 다섯방에 알려드릴 거고요. 테드에서 왔습니다. 테드에 이 발표 준비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려고 테드에 타임이라고 쳐서 나오는 모든 리스트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본 거, 그러니까 동영상을 다 봤다라기보다는
일단 그게 이제 모든 리스트를 보고 그 중에서 좀 유의미한 것들을 골라낸 다음에 거기를 리스트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다 돌려봤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애지간히 조회수 높은 건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유의미했던 건 그 두 개였어서 그 두 개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언제 왜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재수를 할 때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때 저한테 제가 어린 나이에 그때는 어렸었지만 했었던 생각은 그때 제가 원래 종로학원을 다니다가 3개월 만에 학원을 나왔었어야 됐거든요. 3개월 만에 학원을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같이 공부하는 애들보다 같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애들이 하는 공부 시간만큼은 나 반드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걔네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를 봤어요. 한 일주일 동안. 생각보다 플레이스테이션 하러 많이 가고요. 생각보다 PC방 많이 가고 공부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 시간을 빼고 나니까 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만큼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간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잊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상으로 저희 이 모든 발표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좋은 얘기 공유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들어볼까 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다라는 걸 공유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기영님. 저 지금 비디토 두 번째 부분인데 저번에도 되게 좋았었는데 이번엔 더 많은데요.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다 좋았어요. 저 수명님 같은 경우는 좀 신기했거든요. 이런 제가 영어 자체가 저가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있구나. 영어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하는 것도 좀 다 신기했고 알아보는 것도 있는데 유아언니 발표한 것 중에 좀 와닿았던 거 하나만 드릴게요. 저 원래 이번 초에 빙독 초에 시험 하나 보려고 했었는데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하는데도 마이너스라고 제 이력에 그 시험을 보는데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약간 그래가지고 해보고 싶었는데 떨어질까봐 두려운 거 반 있었는데 그냥 언니가 다시 시험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언니가 원래 이렇게 전달해주고자 했던 거를 한 거를 대박이라고 정리가 안 돼서 말이 좀 빨렸는데. 어쨌든 유아님께서 오늘 발표해주신 대로 기영님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파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소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쨌든 저희 이렇게 얘기 들어봤는데 저 미리 아는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분들께 작은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비디토크 정식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리마인더를 드리면 저희 다음 주에 비디 피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6시 잠원지구에서 저희가 피크닉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얼리버드 할인이 있고 그리고 각자 이제 병을 술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오시면 저희가 참가비에 인정 부분을 할인을 해드리니까 너무 감안하셔서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단톡방에다가 설문조사를 올릴 거예요. 귀찮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좀 참여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스파이스 치킨이라는 근처 식당으로 우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비디토크 공식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설문이 나왔나요? 아, 그러면 그 설문 다 하시고 나셔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설문을 기반으로 또 다음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설문을 진짜 꼼꼼히 보거든요. 그럼 왜 저렇게 돌아가요? 직진으로 못 가는 건가요? 제가 네이버 직진으로 얘기했나가지고 직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도가 아니라 아, 인도가 차 끌만 있는데 근데 다 걸어다녀요.